교대 근무 진짜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 고통을요. 월급보다 체력 먼저 바닥나고 평일 낮은 시간은 많은데 정작 할 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생활 누군가는 오래 하고 누군가는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저는 10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했고 지금은 정신과 병동에서 1교대 나이트키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교대 근무의 현실 그리고 이 패턴을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대 근무가 너무 힘든 분들, 앞으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교대 근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라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무 형태는 회사마다 다르고 직무에 따라서 달라지니 처음 일할 때 이게 나랑 맞을까 싶지만 몇 달 해보면 각자한테 맞는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익숙해지는 것과 몸이 적응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루틴은 생겨도 몸이 안 따라올 때가 많거든요. 진짜 몸으로 느껴지는 교대 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말해볼게요. 우선 교대 근무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교대 근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던 현실적인 장점 3가지입니다. 교대 근무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따져보는 건 결국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받지만 교대 근무자는 같은 기본급이어도 실제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기업마다 연봉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 급여 명세서를 보시고 근로계약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교대 근무 장점 2번째는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통은 9시 출근, 6시 퇴근, 고정된 근무 시간에 일을 하지만 교대 근무는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기는 공백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로가 있다면 낮에 병원을 가거나 필요한 업무를 보면서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오후 출근이라면 여유롭게 오전 시간을 누리면서 자기 개발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상근직보다 하루를 더 알차게 쓰는 경우도 많죠. 물론 그냥 시간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서 루틴을 스스로 짜고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교대 근무는 시간 활용의 자유도가 높은 대신 자기 관리를 못하면 모든 게 흐트러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 근무자라면 더 생활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대 근무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교대 근무 장점 3번째는 바로 연속 오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휴가철이 아니면 3일, 4일 연속으로 쓰는 게 쉽지 않죠. 연차를 써도 하루 이틀 내지는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대 근무는 스케줄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연속 오프가 생기기 때문에 휴가를 안 쓰고도 3박 4일, 길게는 5박 6일까지도 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 휴일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1개이지만 4박 5일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죠. 보통은 주말에 상관없이 평일에도 오프가 주어지기 때문에 항공권이나 숙소 같은 것도 비교적 저렴하고 사람이 부쩍이는 유명 관광지도 쉽게 다녀올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병원이나 회사의 인력 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대 근무자는 스케줄을 잘 조정하면 최소한의 연차로 최대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 자주 다니고 싶은 분들 혹은 연속 오프 루틴에 맞춰서 부업이나 공부, 운동까지 챙기고 싶은 분들은 이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대 근무 단점 3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교대 근무 첫 번째 단점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교대 근무자들이 말하는 문제는 바로 건강 문제죠. 특히 수면 리듬의 불균형은 단기적인 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회에 의하면 야간 근무 교대자 중 56%가 만성 피로를 호소했고 40% 이상이 수면 장애 또는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했다고 해요. 문제는 교대 근무가 반복될수록 불면, 두통,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또 교대 근무자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자주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면 관리, 식생활, 운동 루틴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이유죠. 저 또한 3교대 근무를 할 때 야간 출근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우울감이 극심하게 찾아올 때가 있었죠. 또는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해서 수면제까지 달고 살았던 동기들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교대 근무 단점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주말, 공휴일, 명절, 보통 사람들과 쉬는 날과 다르죠.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경조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꽤나 있어요. 특히 저녁이나 주말 약속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지는데 모임 활동을 하거나 인맥 확장, 소개팅, 자기계발 스터디 같은 데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대 근무는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고립감도 함께 따라오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단점은 일정이 불규칙해서 계획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대 근무는 일주일 단위 혹은 2, 3일 단위로 근무조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특히 3교대는 하루하루 패턴이 달라져서 몸이 적응할 틈 없이 스케줄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야간 근무 후에 또 자느냐고 늘어져서 핸드폰을 보느냐고 하루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또 무엇인가 배우려고 학원을 알아본다고 해도 불규칙한 근무 형태 때문에 학원을 등록하는 것조차 어렵고 모임을 참석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이 바뀌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몸의 리듬도 잃고 생활 계획을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일정 루틴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생활 퀄리티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교대 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이쯤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대 근무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저도 수없이 고민해봤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루틴이 아니었으면 저도 10년 동안 못 버티고 이미 탈진했을 거예요. 그만큼 진짜 중요하고 실제로 효과 있었던 방법들이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자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대 근무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바로 잠이에요. 야간 근무 뛰고 눕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하거나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핸드폰만 보게 되는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수면의 질이 2배 이상 낮고 불면증 위험도 약 3.2배나 높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몇 시에 잘 거냐가 아니라 잠드는 방식을 정해놓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한테 지금 잘 시간이야 라고 사인을 주는 과정이에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방은 무조건 어둡게 한다. 암막 커튼을 설치한다. 수면 전에는 무조건 1시간은 멀리한다.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해서 자다가 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기 전에는 씻고 나서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눈 마사지를 10분 해주고 수면 향초를 켜두는 이런 형식의 행동을 반복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행동으로 인해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고 보내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안감이 쌓여서 더 못 자게 되거든요. 그럴 땐 한 10분 정도 일어나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2, 3주 정도 반복되면 신기하게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돼요. 눈 감기도 전에 이미 자야겠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교대 근무에서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체력이나 감정, 식욕도 전부 수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잠드는 방식 만들기는 그냥 하나의 팁이 아니라 교대 근무자가 꼭 잡아야 할 생존 루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근무조에 맞는 루틴을 직접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주간, 야간, 오프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생활 리듬이 유지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매 근무조마다 나만의 루틴을 정해두면 혼란이 줄고 에너지 낭비는 덜해질 수 있어요. 야간 근무일 때는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쐬고 몸의 리듬을 깨우고 난 다음에 출근 1시간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한다던가 낮잠을 2, 3시간 정도 자주면 야간 근무할 때도 많이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아침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수면 환경을 세팅을 해서 핸드폰을 하지 않고 바로 취침하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쉬는 날 역시 루틴이 무너지면 다음 근무에 적응하기가 힘들거든요. 루틴이란 게 거창하지 않아요. 반복 가능한 나만의 행동 몇 가지를 정해놓고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교대 근무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진짜 휴식 시간을 갖는 방법입니다.
오픈 날에는 그냥 무작정 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쉬셔야 됩니다. 오프를 진짜 휴식처럼 보내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냥 자거나 계획 없이 뒹굴뒹굴 하거나 제대로 못 쉬었으니까 다시 출근하려고 하면 피로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에 그냥 누워서 쉬려고 하지 말고 무너졌던 내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까지 수면하지 말고 오전에는 일어나서 햇빛도 받으면서 산책을 가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부족했던 수면을 낮잠으로 취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피로도 날려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만 보내도 오픈날에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재충전과 정리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쌓이면 교대 근무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멘탈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대 근무 누가 좋아서 하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리듬은 계속 깨지고 가족이랑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사실 그냥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억지로라도 버텨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야 한다면 좀 더 잘 버티는 방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루틴을 만들고 나만의 리듬을 찾으니까 조금 덜 무너지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이유일 거예요. 일단은 해야 하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덜 무너지게, 더 오래가게 버티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